안녕하세요. 열고닫기 꾸망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정기방송 이제 시작하도록 하고요. 3년 뒤에 내 통장에 2,2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좀 앞에 수식어가 길었는데 청년 미래 적금에 대한 거를 오늘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나오지 않은 적금인데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큰 정책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파급력이 클까? 좀 오늘 그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증 싹 다 닫아드립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을 주제예요. 네, 재밌는 주제고 아직 이제 안 나온 적금이지만 미리 또 알아두고서 나중에 이제 6월 달에 나오면은 빠르게 또 한번 들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적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재테크 수단들이 있는데 또 비교를 해보시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초에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잡아볼까 라는 부분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 미래 적금을 들어보셨다, 한번 또 채팅창에다가 들어보셨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미래 적금에서 대부분 좀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청년도약 계좌는 저는 이제 들지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들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청년도약 계좌는 12월까지 해서 이제 접수는 마감이 되었던 거고, 지금은 뭐 청년도약 계좌라든가 미래적금도 지금 뭐 어떤 정부에서 나오는 요 두 가지의 정책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청년도약 계좌 드신 분들한테는 뭐 안내가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래서 각 정권마다 나오는 새로운 정책 상품들이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청년 정책 내에서 월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산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때도 있었고,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나오는 청년 미래 적금이 요번에 나오는 이제 청년을 위한 이런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좀 특이하다는 점은 각 그 정권마다 나오는 것들의 특이점. 그래서 월 납입 금액이 조금씩 최대 금액이 다르다. 그리고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 다음에 납입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조금 더 달라서 기간에 조금 상이한 부분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3년 동안 최대 2,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산 형성 정책 상품이고,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각 정권마다 전 정권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율적인 측면으로 계산을 하면은 훨씬 더 여태까지 나왔던 적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적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좀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서 이게 이래서 좋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50만 원씩 꼬박 저축한다면 아까 이제 50만 원이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3년 동안, 요거는 최대 50만 원, 그다음에 최대 3년 동안 이제 넣을 수 있는데 그때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이 또 기사나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50만 원을 밀리지 않고서 꼬박꼬박 이렇게 36개월 동안 내면은 1,800만 원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정부에서 매칭하는 그 금액의 비율이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800만 원에서 12% 정도 되면 216만 원이 정부의 지원금 형태로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이제 은행에다가 납입을 했으니까 그 은행에 이제 이자가 생기겠죠. 이자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라도 혜택이 있어요. 요 저축을 들면 원래는 과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과세는 이제 비과세로 해서 청년들이 최대한 이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짠 거죠. 이게 이제 5%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만기 수령액이 2,200만 원입니다. 내 원금은 1,8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이게 3년 뒤에는 400만 원 정도 늘어난 수치로 해서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연수익률로 환산을 했을 때는 16.9%입니다. 제가 콘텐츠를 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슨 콘텐츠를 할까 순간적으로 또 잊어먹었던 게 있었는데, 예전에 저 코로나 시기 때,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명을 안 달고서 재테크에 대한 저희 콘텐츠를 찍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재테크에 대한 또 열풍이 이제 들었었던 시기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 말고 재테크망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가지고 운영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들었던 뭐 연금저축 펀드, 네,
그게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네, 연평균 수익률이 한 15에서 16, 17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 수익률이 이게 그리고 이제 보장되는 그 수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16.9%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지금 3년 동안 네, 이제 보는 부분이니까 연수익률이 17%다 이러면은 웬만큼 펀드 수익률 되게 잘 나오는 그거의 비율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래서 이제 가입 대상은 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입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입니다. 청년 기본법에서 청년의 기준을 이렇게 뒀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최근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군필자, 군 경력까지 이제 다 최대 6년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은 최대 4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일단 군 생활을 2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들 수 있느냐 하면은 들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청년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많이 들은데 일단은 34세 청년 가지고 군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40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 이제 소상공인 6천만 원 이하라고 해가지고 직장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4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중위소득으로 200% 이하의 가구 소득이면은 소득 기준에 부합이 돼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대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면은 아까 정부 지원금을 이제 12%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 받는 케이스가 아니라 우대형에 포함이 되었을 때 이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이 15%의 정부 지원 형태로 해서 좀 더 보조 금액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입사 6개월 이내에 청년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 연소득은 3,600만 원 이하, 중소득 150% 이하의 재직자 청년이면 우대형으로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청년 미래적금이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세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청년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길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쉽사리 가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5년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3년으로 해서 부담 없이 좀 기간을 줄였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따가 뒤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완화시켰다라는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과세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무슨 저축을 들든 비과세 저축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이자에 대한 부분들의 15.4%를 비과세 혜택을 한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비과세 저축이다. 비과세 저축인 청년미래적금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갈아타기가 가능을 합니다. 혹여나 이제 저희 시청자 중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이신데 청년미래적금이 사실 더 좋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제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 비교했던 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가입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온 지원해주는 기여금 형태도 훨씬 더 이게 더 높기 때문에 안 갈아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걸 가입했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청년 미래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끔 갈아타기 기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아탈 수 있다. 그래서 절차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의 자세한 절차는 저희가 이번에 또 2026년 6월에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그때 한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왔어요. 6월 달에 나오는 정책인데 뭔가 이게 벌써 이렇게 되게 핫한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업로드하고 나서 실제로도 청년 미래 적금을 검색하고 들어오는 열고 닫기 플랫폼에 들어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서 이게 되게 관심이 많은 정책이구나 라는 부분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중도해지 이게 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껏 50만 원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인 거죠. 청년들이 만약에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3,600만 원까지가 우대형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 300만 원으로 기준한다 하더라도 300만 원이 아니야. 일단 250만 원을 줄게요. 그러면 50만 원은 내가 이제 저축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뭐 월세도 한 50만 원 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생활비도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서 또 나가야 되는 고정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50만 원씩 계속 저축하는 것도 큰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뭐 학자금 대출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대출 상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나가야 될 돈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50만 원씩 묶어놨는데 3년 동안 못 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핸디캡? 그러니까 쉽사리 이것도 가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은 완화시켜 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해지 그냥 해지해버리면은 역시나 감면세액 그래서 세액을 아까 이제 감면해 주는 것들이 있고 이자소득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 사유에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조건이 되면은 뭐 비과세 혜택도 유지를 하고 정부기여금도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네 가지로 일단은 처리되는데 이거는 이제 청년도약 계좌에서 나왔던 어떤 이슈들이 여기 청년 미래 적금에 반영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입자가 뭐 사망하거나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 이제 해외로 이주한 케이스가 되면은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해지했을 때 그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형태로 해서 가는 거고 사업자 하시는 분, 뭐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되면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아니면 퇴직할 때 근로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뭐 퇴직이나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집을 구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가 되면은 특별 사유 해지 요건이 되어서 그동안 이제 받았던 혜택을 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34세 넘었으면 이거 못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병역이행 청년 같은 경우에는 40세까지 가입이 일단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불과 한 3, 4일 전에 나왔던 뉴스인 것 같아요. 이제 핵심 포인트로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복무 기간을 연령 기준을 연장을 시켜서 최대 40살까지 있는데 만약에 40살까지다 라고 하면 이제 막차를 놓치지 말고 이걸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 2025년 말 기준으로 34살인데 올해가 되었으니 35세가 되어서 그럼 가입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출시일이 6월 달에 이렇게 생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가입이 허용이 된다. 6월 달이 되어서 생일이 지나도 좀 허용이 된다라는 부분도 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포용적으로 내 가입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청년 도약계좌랑 청년 미래적금이랑 비교한 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빠져 있네요. 요거는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블로그나 아니면 뉴스레터로 정리를 하면서 그거를 정리한 형태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를 한 번 더 FAQ 형태로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조건들은 만 19세에서 34세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0대 후반이어도 가입은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입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서 최대 40세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득이 없는 취준생이나 대학생은 가입이 되나요?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형성을 돕는 적금이어서 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번 만큼 그 번 돈을 입금하는 형태로 가는 거라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했거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소득이 있나? 없나는 뭐 홈택스에 소득 금액 증명원 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보셔가지고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6월 달에 나오면 가입을 할 수 있겠구나. 일단 한번 조건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가입할 수 있나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대형이랑 일반형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되게 그게 그런 기준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누가 받을 수 있고 뭐가 다른가요? 라는 부분은 정부 지원금이 일반형은 6%가 될 거고 우대형은 12% 정도 될 거예요. 딱 두 배가 되는데 그때 우대형은 누가 받냐? 중소기업의 신규 취업자 이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이 주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반형보다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아까 2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100만 원 이상 그러면 일반형보다 더 받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FAQ. 가구소득의 200%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위소득이 나오면은 저도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은 본인이면 그냥 단순 본인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배우자나 부모님 그 다음에 뭐 자녀가 있다면 건강보험료 합계 기준액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때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512만 원이고 그다음에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298만 원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고 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기준이 된다 하시면 무조건 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서 16.8, 9 이렇게 나오는 상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모으셔서 2,2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미래를 한번 꿈꿔보셔도 좋지 않을까.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이거든요. 아까 말했듯 우대형으로 받으면 200만 원 정도 이득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1,800만 보면 내 원금은 1,800만 원인데 그 돈이 무려 이제 400만 원이 갑자기 이제 생기는 갑자기 생긴다는 표현보다는 8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400만 원이 생기는 어떤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너무 좋은 복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순위로 먼저 들어야 되는 특히나 우대형 막 취직한 중소기업 청년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적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미래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한번 안내해 드렸고 꼭 신청 날짜가 나오면 저희가 한번 공유 드리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전달 팁인데 혹시나 행정 인턴이랑 그 다음에 창원 지역 사업이 위주로 해서 계속 뜨고 있어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지원하셔야 되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 이렇게 좀 가고 싶은데 특히나 요즘에는 인턴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 좀 좋은 경험을 공공 쪽에서 쌓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행정 인턴을 작년 말부터 저번 달 말부터 해서 계속 뽑았는데 지금도 뽑고 있거든요. 그 공고를 좀 보시고서 지원 잘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도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이제 곧 나올 거나 아니면 나올 예정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테크 기반의 지원 사업들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주 공간에 대한 사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뭐 서울시 이런 국 비즈니스 센터 입주 비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사이트에는 나오는 부분인데 이 사이트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타운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여러 가지 이제 공간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창업을 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고정 비용을 낮추는 형태에서 임대비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또 지금을 찾아보는 중요한 시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외에 여기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뉴스레터로도 저희가 요번 주 월요일에 나간 거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좀 국외로 나가서 경험을 살 수 있는 또 엄청난 좋은 경험이 되니까 요거 한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그 시기라든가 이런 게 또 되니까 놓치지 않고 또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네요 벌써. 네. 다음 주 똑같이 수요일 날 밤에 소통하면서 또 여러분께 의미 있고 알았으면 하는 정보들 잘 간추려가지고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열고닫기 꾸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